시야가 넓어지면 한 번에 다 보여. 새로운 길이 보인다. 스팔대구 풀비전 광각 카메라로 경험의 폭을 넓히다. LG G6. 결혼하면 바라게 될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늘 깨끗하게 지켜지는 침구. 시작부터 특별하게. 알레르망. 50여 년 동안 하얀 캔버스 위에 우리 고장의 자연을 옮겨온 노장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우리네 삶이 배어있는 향토성 짙은 작품을 선보여온 원창희 화백.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Got a picture of you beside me. Put your lipstick marks the 하나, 둘, 셋. 지난 12일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의 주인공은 반백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군산의 화단을 지켜온 원창희 화백입니다. 전시장에는 그의 50여 년 열정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술교사를 하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원창희 화백. 주로 군산의 풍경을 그려왔습니다. 원창희 선생님은 자연을 대하는 것이 참 진지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이 갯벌 작품들이 많은데 사실 갯벌이 그렇게 그림하는 것이 눈에 띄질 않죠. 하지만 그 속을 파헤치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조화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질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후학들에게 그 유화의 맛을 살리면서 또 화면 구성에서는 현대적으로 구도를 대담하게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스케일로 또 주제도 또한 군산 근교의 그러한 향토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하셔서 생활 주변에서 주제를 선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다정다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70대 후반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힘있는 터치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군산의 포구들이 그의 캔버스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포구는 원창희 화백이 자주 그리는 소재 중 하나인데요. 사라져가는 풍경인 만큼 애착이 남다릅니다. 저도 군산이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과연 어딜까 싶을 정도로 좀 낯선 곳인데 어딘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명한 게 빠르겠네. 그 골프장, 군산 시식. 네. 그곳이 굉장히 큰 골프장 있잖아요. 바로 옆입니다. 그게 동네 이름은 어원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여기가 피조개가 많이 잡혔던 곳입니다. 피조개의 집산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게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 배들이 쉬는 곳입니다. 이때는 이 한겨울에는 어쩌면 좀 한가하잖아요. 좀 배도 수리하고 뭐 봄이 되면 또 출하할 걸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어요. 이것을 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붓을 든 순간부터 자연을 그려온 원창희 화백. 주로 고향인 군산의 풍경을 화폭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망동이나 내항, 갯벌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잘 머무르지 않는 곳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한적하고 적막한 느낌을 주는 풍경들을 소재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창이 화백의 발걸음은 오늘도 포구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했던 하제포구인데요. 지금은 새만금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쇠퇴했지만 이곳은 포구 중에서도 제법 규모가 컸던 곳으로 군산 사람들이 삶을 열심히 꾸려가던 공간이었습니다. 옛날은 여기가 바로 배들이 많이 들락들락 하면서 어업 활동을 했던 곳이에요. 그랬던 곳이 지금 이와 같이 큰 도로가 나고 새만금 뚝과 연결이 돼 있고 이건 포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아름다운 어촌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는 사람들 소리로 북적였던 포구. 새만금으로 물길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스산한 풍경만이 남았습니다. 행여 그 모습마저 사라질까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기고 있는 원창이 화백. 그는 하제포구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옛 포구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그림 속에는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포구의 옛 모습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포구는 우리 사무터전이었습니다. 사무터전을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워하고 찾게 되고 나는 포구를 옛날 것을 다시 찾아보자. 그 아름다웠던 포구의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내자. 우리 주변에 우리 포구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걸 작품화해서 이걸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야겠다는 제 욕심입니다. 한창 작업 중인 원창이 화백. 요즘은 연작 시리즈로 파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마른 적 없던 붓과 팔레트. 5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두터운 질감과 자연에 가까운 색감은 원창이 화백의 대표 언어가 됐습니다. 두텁게 느끼시는 것은 이 캔버스가 처음에 다른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두툼해진 것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이제 바르는 거죠. 두툼한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색이 깊이가 색감의 깊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작품 만들어내는데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지우고 이런 과정을 번복해서 자꾸 하는 것은 나는 공부하는 자세예요. 평생 죽는 순간까지 나는 공부해야 돼. 이 작품 앞에서, 이 캠퍼스 앞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원창이 화백. 제자들에게 화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그림을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1982년에는 대만의 미술단체 초청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요. 전시된 그림이 모두 판매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반세기가 다 될 정도로 그림을 그렸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원창이 화백. 하지만 세월은 그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초창기에는 붓이 조심스럽게 간 거예요. 잔붓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가면서 그 잔붓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다담해졌다. 터치가 강해졌다. 그 차이점일 거예요. 옛날 것은 섬세하게 그쪽으로 리얼리하게 자꾸 추궁을 하다 보면 작아져. 생각도 좁아지고 다담성도 없어지고 그런데 색 선택도 과감하고 붓
터치도 과감해지고 이 파도도 이렇게 많이 붙질 안 하고 한 두어 번 해도 파도의 느낌이 나고 바다의 느낌이 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감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죠. 쉼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온 그지만 최근 10년간 그의 작품을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 이 전시회를 고사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유화 1100호 작품 초대전으로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10년 만에 대중들에게 작품을 공개한 원창이 화백. 지난 작품들부터 최근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작들이 많이 선보였는데요. 전시된 작품의 호수만 합쳐도 무려 1100호에 달합니다. 요즘 원창이 화백이 집중하는 군산의 갯벌도 큰 화폭에 담겼는데요. 군산 입구 쪽에 해당되는 째부선창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다 보이는 것이고 저 멀리는 창항이 보이는 곳이겠죠. 아무래도 배가 들어오고 나간 그런 흔적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좀 발자국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러한 흔적들을 또 섬세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여기 생활의 터전입니다. 어부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살아온 터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갯벌이 아닙니다. 생활의 터전, 우리 숨길이 담겨 있는 곳, 우리 애환을 치유를 해준 곳이 이 갯벌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쉽게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발자국도 있고 배 흔적도 있고 생명체들이 무수한 생명체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날 산업화되면서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자취만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걸 작품을 하는 거죠. 삶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원창이 화백. 작가의 그런 마음은 작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라져가는 모습뿐 아니라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들 또한 화폭에 담아온 건데요. 단풍이 곱게 물든 전북의 명산들을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해냈습니다. 네, 군산의 이제 포구라든지 내항, 갯벌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전북의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작품을 보니까 붉게 물든 그 산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단풍이 진 그런 가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군산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의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전라북도 가을 하면은 그 내장산 그 단풍을 다들 떠오르잖아요. 네. 사실은 단풍색은 내장산뿐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산은 거의 단풍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단풍색을 내장산은 아닌 다른 곳에도 이렇게 내장처럼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생각이 들고, 잘 보시면은 색이 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은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저 멀리 있는 산, 바로 코앞에 있는 산, 그 다음에 이런 큰 산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대비가 돼서 아주 강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이런 색은 어디를 가도 하늘이 구름이 이런 건 없지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전체 화면 전체 이끄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의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장엄한 그림 앞에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관객들을 압도하는 이 작품은
파도인데요. 300호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쉼없이 걸어온 원창이 화백의 50년 화가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짜증이 나고 참 애원에 부딪히면은 바닷가를 많이 가잖아요. 큰 파도가 밀려왔다가 싹 할 때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모든 걸 안고 가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이쪽을 많이 찾아간다. 서해안 쪽에서 그린 파도입니다. 근데 이 파도를 좀 표현하기가 그림으로서는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파도가 일렁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순간의 포착이거든요. 파도가 와서 그냥 이렇게 사진 찍듯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순간이 왔다가 순간에 사라지는데 그것을 순간을 포착을 해야 합니다.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 파도의 맛, 물의 깊이,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이 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겹칠하고 또 반복하고 지었다가 다시 또 살려내고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꽤 큰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작품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빛의 방향도 잘 잡아야 하고 파도의 크기도 봐야 하고 그 파도가 어떻게 부서져서 어떻게 사라져 가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마음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파도의 맛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포착이 아주 중요합니다. 50여 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무르거나 정체되지 않고 작가로서 또 미술계의 큰 스승으로서 부단히도 움직여온 원창이 화백. 그림을 그리는 일뿐만 아니라 미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실력을 성장시키는 일에도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좋아.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이야. 거기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반가워. 오늘 선생님 전시 연락받고 그래 일부러 왔구만.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고마워. 1980년대 가르쳤던 군산고등학교 미술부 제자들이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승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기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박했던 흔적들이거든. 저기 불빛도. 그러니까 그 다리 밑에서 지금 저쪽이 충남이죠. 지금 충남. 그렇지. 지금 잘 안 보여. 스승인 원창이 화백의 작품들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군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 또 전라북도의 그 없어져가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상이지만 구상 안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이원론적인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자연을 통해서 표현을 계속 하시고 근자에 와서는 이제 면이 자꾸 커지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면서 자꾸 미니멀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농축되는 거죠. 오늘 딱 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작품 너무 좋고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삶을 통해서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그 터치 하나하나가 고민한 흔적들이 너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터치 속에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산고등학교 재직 시절 미술부를 이끌었던 원창이 화백. 제자들이 훌륭한 화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실력을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까지 세세히 돌보며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말에 그 선생님이 저희들 데리고 그 고군산 열도 야외 스케치를 많이 갔어요. 뭐 방축도라든지 뭐 신시도, 야미도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서 그림도 그리고 또 술도 한 잔씩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감성이 좀 살찌는 그런 그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마음을 같이 했죠. 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엄청 꾸중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또한
따뜻하게 또 그 배면에 그 사랑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을 가서도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그 편지를 쓰셔서 장학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그래서 세세하게 저희 뒤를 더 돌봐주신 오히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게 됐습니다. 1982년 대만에서 전시회를 연 인연으로 군산고 학생들과 대만 학생들의 미술 교류전을 진행했는데요. 대만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자들은 예술적 소양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대만에 있는 이제 학생들 그림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전시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모티브였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다른 작품을 볼 수, 우리와 같은 다른 학생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했던 것 같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전시를 도서관 전체를 우리가 전시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셨을까? 군산화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원창희 화백. 한국미술협회 전북지부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활약한 데 이어 미술교사회를 조직해 교사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미술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온 원창희 화백. 대만과의 인연으로 전북 작가와 대만 작가의 교류전도 성사시켰는데요. 대회 출품하기도 어렵던 시절, 대만과의 교류전은 지역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큰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화단 하면 서울 중심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이 나가기 힘들고 외국과 작품 교류전 하는 것도 어렵고 초대해서 출품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서울지구 중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지역은 소외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전북만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아서 그걸 추진을 했죠. 대만에 사강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그 미술협회와 서로 얘기가 돼서 교류전을 갖게 됐죠. 이 대만하고 교류전을 하는데 그것도 원창희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은 아마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지만 여기서 작가들이 대만까지 가가지고 좋은 구경도 하고 거기서 또 작품 활동도 하고 참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 화단에는 굉장히 좋은 그 공을 세워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나면 즐겨 찾는 곳, 군산 내항입니다. 오늘도 사라져가는 군산의 풍경을 기록하는데요. 아름다운 군산을 그림으로 오래도록 남기고 싶다는 원창희 화백. 그가 끝까지 붓을 잡고 싶은 이유입니다. 우리 군산 하면은 항구 하면은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 갯벌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자취마저도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 상황을 통탄할 일만 아니고 우리가 작업을 통해서 접근을 시키고 군산 시민들이 갯벌이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애착을 가졌을 때 군산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 애향심이 바로 군산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역 미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기록해온 원창희 화백. 지역 화단의 원로 작가가 됐지만 그는 또 다른 변화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요. 칠순의 청년 원창희 화백이 보여줄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